환영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형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로 저를 따라오고 계시고, 오늘은 이 기기의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을 처음 부팅하면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쪽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원하는 언어를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비록 정확하지 않더라도 폴란드처럼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애플이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이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애플이 iOS 플랫폼을 사실상 어떤 스토어등 규제나 애플이 모든 구매에 붙이는 애플세 같은 강력한 통제 없이 열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이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변화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애플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확실히 말해서 거의 확신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런 논리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애플을 강제하지 않으니까요. 미국은 애플을 그냥 내버려 둘 테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조건으로 애플을 계속 지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로 변경하세요. 물론 실제 현지화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원래라면 설치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애플은 당연히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결국 우리는 전반적으로 더 나은 소비자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지역을 클릭하러 갈 건데, 적어도 저한테는 이 지역입니다. 왜 갑자기 새로 모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관, 아이패드에서 텍스트와 아이콘이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지 선택하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크기를 조절해 봅시다. 기본, 소, 중,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엄청 커지는 거죠. 저는 기본값으로 둘게요. 빠른 설정, 아이패드를 설정하려면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가까이에 두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 기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완전히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패드에 있는 정보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클라우드 계정 같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설치된 앱들도 마찬가지로 앱 자체가 이곳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전 기기에 이 앱이 있었다는 정보만 전송됩니다. 이제 이곳에 정보가 옮겨졌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에피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저는 새 기기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꼭 연결해야 하네요. 아니네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와이파이 없이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이패드를 활성화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활성화됐는데 대체 뭘 하는 거죠? 애플이 제 시간을 낭비하게 되네요. 제 시간이 그들에겐 안 중요한가 봐요.
드디어 결국 아무 이유 없이 기다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태블릿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기서 활성화할 게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짜증날 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eSIM 설정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해도 한번 눌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QR코드 스캔. 방금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다행히 잘 작동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eSIM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걸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이 옵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기기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물리적인 SIM 트레이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은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읽으실 수 있어요. 또한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이 한 글자도 읽지 않고 그냥 계속하기를 선택할게요. 다음은 연령대 선택입니다. 이 아이패드를 사용할 사람의 연령대를 선택하세요. 이 정보는 아이패드가 개인 맞춤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령 정보를 알려주면 광고나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해 더 잘 프로파일링 하겠다는 거죠. 정확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시해도 됩니다.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기기를 본인을 위해 설정하는 거라면 그냥 성인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가장 좋은 결과와 가장 넓은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청소년이나 다른 것을 선택하면 일부 앱이나 기타 기능이 잠길 수 있고 영국에 계신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앱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매번 신원 확인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건 애플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에 감사해야 할 일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페이스 아이디가 있습니다. 2025년이 되었지만 애플은 여전히 지문 인식 센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태블릿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를 선택해서 기기를 잠금 해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나중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기기에 사용할 PIN을 선택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기본적으로는 6자리 핀이지만 여기에서 암호 옵션을 클릭해서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거나 4자리 숫자 혹은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보통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핀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패턴은 없지만 핀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좋죠. 하지만 태블릿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태블릿은 보통 집에 두고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휴대폰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첫째로 휴대폰처럼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 않고 둘째로 휴대폰처럼 분실될 가능성도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태블릿을 찾게 된다 해도 보통은 집안에서 찾을 사람이 없겠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사람이 넷플릭스 계정이나 이메일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원하신다면 당연히 보호 설정을 하는 걸 여전히 추천합니다. 하지만 굳이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태블릿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스마트폰보다는 덜하니까 정말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암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음으로 앱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아이클라우드,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나 아이패드, 그리고 맥과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옮기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음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나 다른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가지고 있던 일부 정보는 아이클라우드 계정이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이 기기로 자동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정보들은 대부분 구글 계정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죠? 아이클라우드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클라우드도 같은 종류의 정보를 저장하므로 이 정보들도 이 기기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진을 구글 클라우드나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셨다면 당연히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포토스 앱을 따로 다운로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면 실제 사진 앱에서는 사진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하면 이제 약관동의 단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저 약관을 한 글자도 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기를 사용하려면 어쨌든 무조건 동의해야 하니까요. 다음은 아이패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옵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아이패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잃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단점이라면 나중에 애플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리퀴드 에스테마, 죄송합니다. 글래스 같은 걸 도입할 때겠죠. 자동 업데이트 시 해당 테마가 기기에 자동 적용됩니다. 만약 불편하다면 당연히 비활성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상 더 못생기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진행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 서비스입니다. 나중에 설정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기능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특정 앱에 대해 별도로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크린 타임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화면이 켜져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건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아이패드 분석. 그러니까 애플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AI를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이 팟을 위해서라면 애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인텔리전스는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멍청하게 둘 겁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라이트 테마와 다크 테마가 있습니다. 원하는 걸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전환 테마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대나 배경 화면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라이트 또는 다크 모드를 선택하면 선택에 따라 아이패드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옵션이 배경화면에 따라 바뀌는 건지 아니면 시간대에 따라 바뀌는 건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라이트 모드로 둘 거예요. 다음은 멀티태스킹과 윈도우 기능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정보와 옵션이 있습니다. 전체 화면 앱도 있고 전체 화면과 윈도우 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화면과 윈도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추천드려요. 두 가지를 모두 쓸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 옵션은 정말로 전체 화면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굳이 기능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더 많은 기능을 원하시나요? 저는 더 많은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이제 완료됐습니다. 제가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지금은 실제로 다운로드 되지 않고 인터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정상이에요. 만약 네트워크에 연결했다면 설정을 마칠 때쯤에는 이미 다운로드가 완료됐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